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고요. 그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근데 안양 신성고 어마어마하네요. 서울대를 가면 굉장히 경쟁력이 세다는 거죠. 그죠? 충고가 10명 수준이잖아. 충남고 엄청 세지. 경쟁력 17명이지. 그럼 얼마나 센지 알겠지. 그러면 국어가 내신이 5.5, 4.5, 영어 5 이렇게 되면 이과로 쳐도 4년제 가기가 힘들지. 근데 이런 학교에선 가기는 해. 그런데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려면 이걸 다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내신이 높으면 세특 좀 쓰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걸 쓰기도 해. 내신보다 높이 맞으려면. 근데 그래봐야 이게 평균 5등급이면 4등급 학교 가겠지, 그치? 한두 등급? 3등급이나? 그러면 3등급으로 잡으면 그냥 4년제 가시겠지? 바르시? 그러니까 못 참겠지, 얘는. 이렇게 내신이 5등급인데 학종 간다. 이건 되게 이게 예외적인 거라 뭐 몇천 명에 한 명, 몇만 명에 한 명 나오는 것이니까 샘플이 될 수가 없어. 택도 없다는 거 본인이 알아. 그리고 이 학생은 내신 1, 2등급 찍으면 되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학교의 사례를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생각이 하지. 그치? 복동 100등, 200 정도 상자 나오는데 이거 100명, 200명이 쉬냐고. 근데 한 번은 쉽게 나와서 40등 정도가 한계라는 거지. 그러면 40등이면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200등이 5등급이면 한 300명 잡으면 그지? 한 2등급, 2.5등급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피크치가 2.5등급이라는 거지. 자, 나는 기본만 잘 되어 있고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서 틀리는구나 하였다. 그러면 이제 기본이 됐으면 이제 어려운 거를 도전을 덜 했다는 거지. 그치? 그 치열하게 꼼꼼하게 엄청난 상위권 공부를 별로 못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본 없고 기본 실력이 있는데도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거를 감당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따라서 내신을 과감히 포기하고 와 정시를 준비하렵니다 이렇게 선언하네. 그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등급이면 이런 등급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면 몇 등급 되지? 한 3등급 정도 될 거고 또 엄청나게 쥐어짜면 한 1.5등급 그러면 2등급 턱걸이 갈 거거든. 그래서 갈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 봐야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이 내신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변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내신 피크로 올릴 수 있었을 때가 여기라고 쳤을 때 요 분량의 노력을 했을 때 이만큼의 분량을 노력을 정시에 쏟아부었을 때 얼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걸 비교해야 된다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을. 이건 수시, 이건 정시. 그런데 요거의 장점은 한 번 나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안 나와.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재수를 해서 바꿀 수는 있어. 기회가 또 있다고. 재수, 삼수, 사수.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면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의 또 단점은 뭐냐면 수능 보는 날에 1년 내내 잘하다가 건강이 안 좋든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망쳐버려. 그럼 1년 더 해야 돼. 이거의 장점 나오면 뭐냐면 일단 나온 거 있으면 그걸 맞춰가지고 뭔가를 이용해서 쓸 수 있고 또 수시 플러스 논수령도 갈 수 있고 내신 플러스 논수령도 갈 수 있고 내신 플러스 정시형도 갈 수 있고 논수령도 있고 내신 플러스 수능 정시형으로 갈 수도 있고 내신만으로 갈 수 있고 활용도는 되게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용도 많은 거는 70%고 이렇게 그치? 이게 70%고
요거는 30%이기 때문에 이제 빼박이라는 거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네, 준비됐죠?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시면 이 학생 봅시다. 왜 이런 선언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위권 1학년 모의고사 성적에서 국수형이네. 이제 국수형.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내가 항상 예를 들어서 2.9등급의 3등급과 1.1등, 2.1등급의 3등급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리고 수학도 1등급에 따라서 92.1등급이면 그냥 인서울 하지만 96.1등급이면 서성한 연고대 가고 서울대권 되고, 그치? 94점이냐 96점이냐 100점이면 서울대 갈 확률이 한 60% 이상 되지. 다음에 6개 7개 틀려, 다른 데서 8개 틀려도 가지. 자, 그러니까 수학 점수, 근데 이제 변명이 대충 풀었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지? 원래는 투 나올 성적 이런 거 없어. 원래는 게 아니라 나온 게 그냥 끝이요. 장난으로 봤든 뭐로 봤든. 그러니까 이런 심리 자세는 고쳐야 돼, 이 학생이. 자, 어쨌든 서울 상위권 노리기 힘들 건 압니다. 당연히 못 노리지.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더 뭘 고칠까요? 이게 더 필요하다고 그랬지. 항상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하버드도 갈 수 있어. 다 외워. 우리나라 열심히 해서 다 외워요? 다 외워. 통째로. 우리나라에는 모든 책을 다 외워. 모든 책을요? 그게 열심히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가 뭔지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저 공부할 건데요. 저 성공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할 건데요는 답변을 안 해줘야 돼.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 어쨌든 카이스트, 고려대 이렇게 전기전자, 기계항공으로 간대. 카이스트, 고려대를 간대. 그치? 그러면 국어, 영어보다 수학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치중해서 1등급이라 3등급이니까 엄밀하게 이 학생은 뭐라고? 2등급이야. 1등급도 아니고. 이해됐죠?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이 학생이 물리하고 지구과학 하나는 물, 지, 한국사, 제2외국어. 제2외국어든 아니면 물투든. 물투를 해야 서울대 가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현재 이 학생은 3, 3이니까 국어는 빼박 3이잖아. 근데 이게 뭐라고? 고1 거야, 고1 거. 고1 수준에서 3이야. 고2, 고3 가면 또 달라져요. 이해됐어요? 네? 고2, 고3. 뭐가 제일 달라? 영어는 고2 수준하고 고3 수준하고 비슷해서 영어는 고2 수준. 네, 조금 밑에. 이거는 고3 수준 거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랑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이게 3등급이면 이거는 5등급 나온다고. 6등급 나오고. 이제 수학은 자기 학년 거를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것까지 다 해서 유지하려면. 자, 그러면 이거는 2등급이고 이 학생이 이 고2, 고3 걸로 쳤을 때 요 수학, 그지? 근데 2등급인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야. 2등급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처럼 하고 해도 2등급. 그래서 1등급 나올 가능성은 있지. 근데 1등급 가능성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러니까 1개 틀렸느냐, 2개 틀렸느냐, 3개 틀렸느냐, 4개 틀렸느냐를 갈리는 것 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영어는 이 학생이 2등급이야. 그치? 2등급. 그럼 유지할 가능성이,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는 거지.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 3등급 수준이야, 이 학생이. 이거는 뭐라고? 2등급 정도 차이가 나. 5등급이야. 이건 2등급인데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고3 때 되면 현재 상황이라면 3등급이야. 이렇게 잡아야 엄밀해. 자, 물안, 지화는 하나도 안 했대. 한국사는 써있지도 않고 제2외국어나 아니면 물투, 뭐 화투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안 써있어. 그쵸? 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을 헛되게 보냈죠.
헛되게. 후회 안 하는 거지. 사람은 반성하는 거지. 왜 후회를 해? 반성을 하시면 돼. 반성. 근데 헛되게 보냈대. 그러면 겨울방학도 헛되게, 봄방학도 그럼 2달, 3달을 그냥 보냈네. 몇 학년이? 고1로 올라가는데, 그지?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네. 그 고1에서 고2 올라가는데 심각한 거네. 그지? 방황을 하다가 이들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시하겠다 하고 선언을 한 거야. 이해됐어요? 응? 자,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시간배 부분으로는 수학 2등급을 1등급을 맞으려면 이게 지금 당장은 그래. 지금 당장 1년 정도는 학교 다니면서 그럼 지금 2지. 고2 때, 고3 때. 자, 국어는 국어, 수학. 지금 국어는 이제 학원 다닌대, 이 학생 보니까 국어 학원. 1주, 그지? 모의고사 1, 그죠? 뭐 일반적으로 해. 별로 안 많고 빠르지도 않고 그래. 공부량 적어. 15개나 틀리면 이 틀린 거를 모아서 한 100개 정도 갖고 오면 정확하게 국어 테크트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학생이 나한테. 그치?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적어. 그래서 고2 때 국어 학원 2회는 가야 할 것 같아. 학원 2회. 주 2회. 1회로 적어. 자, 그런 다음에 독서 부분 뭐 비문학으로 풀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비문학 배경식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자, 문법은 문법 고2 때 배우거든? 문법 문학. 이때 한 뭐 500문제, 1000문제 풀고 내용 확인하면 되거든? 그럼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제 문법은 해결될 것 같고, 틀린 게 뭐가 나오는지, 뭐가 틀리는지를 안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 그지? 근데 어쨌든 학원 2번 다니는 건 이건 맞는 것 같아. 학원을 2번. 자, 영어는 89점, 87점이지. 듣기는 나중에 계속 학교에서 연습하면 맞출 수 있고, 이건 고난도를 틀린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만 다니는데 학원 안 다녀도 되고, 이번 주보다 다닌다면 다니는 거 반대. 왜? 정시할 거라며. 자, 그러면 영어는 뭐라고요? 수업 시간에만 해야 돼. 수업 시간. 왜? 요거 막말로 이렇게 해서 2등급, 3등급에서 여기 3등급 쳐도 1등급하고 1.5점 차이거든? 1.5점이면 수학 한 문제가 4점인데 표준 점수로 하면 1.5 곱하기 1.5배 하고 그러거든? 그럼 7.8점짜리거든? 저 이거 5등급 맞았다고 쳐도 수학 한 문제 맞고 국어 한 문제 더 맞는 게 나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해야 돼, 영어는. 수업 시간에만 하고 떨어지지 않게 수업 시간에 본문을 외우고 독해를 하고 단어도 외우고 영어 시간에만. 자,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모의고사만 잠깐 보고 모의고사 틀린 거 오답 정리만 하면 돼. 고3 가면. 자, 개인적으로 가벽을 푸는 수특,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풀 시간도 없어. 왜? 다 뭐 해야 돼, 이거? 수학해야 돼, 수학. 근데 여기에 보면 얘는 국어 대책이 있고 영어 대책이 있는데 수학 대책이거든요. 탐구는 있는데 실제로 결과는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이거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학원 2번 다니면 이건 학원 3번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을 국어 이틀 가고 수학 3번을 가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학원 플러스 뭐라고? 인강. 저녁에 자기 전에 인강 플러스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수학 모조리 다. 학교 플러스 내신 이거까지 전부 다. 내신, 학교, 인강, 학원 이거 다 해야 돼. 됐어요? 자, 물리 지구과학은 곱하기 0.8을 해요. 나중에 수학은 곱하기 1.5를 하고. 자, 그러면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지금 나간 다음에, 그제?
그러면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수능 기출 문제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거는 만점 맞는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내신 하면서. 나머지는 물리, 지구과학 말고 화학하고 또 뭐 있지? 생명이지. 어? 화학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그냥 이해할 만큼 수업 충실하게. 왜? 비문학으로 뜰 수도 있고 나중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지구과학은 다 풀어야 돼. 지금 뭘 다 풀어? 뭘 다 풀어? 수능기출 문제, 평가원 문제, 등급별 문제, 뭐 기본 문제, 뭐 인강 해서 다 해야 돼. 이걸. 그럼 이건 언제 하냐? 이건 주말에. 당연히 요 국어 그 다음에 뭐라고? 수학 또 매일 해야지. 매일. 그럼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냐? 내 생각에는 현재 고2 때는 이게 현재 고2 때는 수학 5 50%, 수학 5 50%, 그 다음에 국어 2, 물지 2, 나머지 전부 다 1. 한국사, 뭐 물리2, 지국어, 영어 1.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고3 때는 국어를 끌어올려서 국어가 이게 다 끝나야 돼. 고2 때. 그래서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야 요 2를 끌어서 이건 1만 하고 국어를 뭘로 바꿔? 3으로 바꿔. 30%. 요건 몇 아직도? 이게 60%. 자, 그럼 이거 언제 하냐? 한국사는 이거는 방학 때. 이렇게 해줘야지. 자, 여기에 보면 자, 국어 학원 가도 쉽지 않을 텐데 학원 가서 혼자 다 하고 풀고 공부법도 쉽지 않은데 알려줘도 왜 그러냐면 1대1로 컨설팅 하면서 그 국어의 생각을 교쳐주면서 오답 정리를 1대1로 과외를 해도 쉽지 않은데, 그치? 틀린 거를 다 해서 이게 만점 가까이, 이게 국어는 95점 가까이 맞아야 되고, 이 학생이 카이스트 가려면 영어는 뭐 90점 맞으면 커버하면 되고, 요거는 둘 다 1등급 나와야 되고, 아니면 하나 1등급 뭐 2등급 나와도 1등급 1등급 전처 1등급 나와도 여기서 틀린 거 1개, 여기서 틀리는 거 뭐 이거 2개 합쳐서 2개, 1개, 2개. 영어는 이렇게 해서 그냥 클리어고, 국어에서 2개 안쪽으로 틀려야, 수학에서 2개를 틀려도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해됐어요?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 이 학생이.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 이렇게 첫 번째 이 방학을 헛되이 보냈대.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를 것 같아. 첫 번째는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내 상담 채널에 학습 누적 기록을 보고 매일이 아니라 매주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한 걸 쓴 다음에 비교하면서 피드백하고 올리고 하면 되겠는데, 이게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하거든. 누가 안 해주면 내가 해주니까 하는 거지, 니네도. 그지? 에? 두 번째는 얘는 점수 배열이 2등급이나 1등급 공부 방법을 모를 가능성이 커. 어떻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공부 방법도 쉽지 않아.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게. 자, 세 번째는 어쨌든 학교 다니면서 영어 시간에 영어만 하고 국어 시간에 국어 하지, 영어 하지, 수학 하지.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중에서 자기가 집중하는 거는 그거 하고 나머지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이거는 나중에 다 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일관되게 정시로 밀어붙이다가 성적이 안 나오려면 막 그 방황하고 해서, 이게 멘탈 관리를, 공부 방법도 필요하지만 멘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 왜? 이렇게 헛되이 보내잖아.
올리고 싶을 뿐이지 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어 주 2회, 그래서 영어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만 하고, 과탐도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내가 말하다시피 얘 입시의 승부수는 어디에 난다고 했어? 이거는 학원 다니고 인강하고 뭐 하면 쫓아갈 거거든, 내 생각에. 국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쉽지 않을 거냐면 5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면 1대1로 클리닉 해가고 모르는 걸 완전히 해서 태클을 명확하게 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정말 입시에 승부되는 건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거의 만점 가까이 어떻게 만들지를 아둥바둥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정시를 하면서 막연한 거야, 막연. 수학은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가. 수학이 점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수학을 계속 치든지 이렇게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수학학원도 다녀야 된다는 거지. 과학학원도 다니고. 이걸 버텨내줘야 된다, 정시용으로. 그러면 뭐라고? 학교에서는 편한데 뭐라고, 이 밖에서 짜지는 학원이 장난 아니겠지. 숙제도 이걸 버텨줘야 돼. 그러니까 학교의 포인트가 일로 넘어간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뭐 하나 권한다면 방학에 동아쌤이 아침에 10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방학 캠프 하는 건데, 대전 아닐 테니까, 그지? 고시원에 살면서 여기 캠프에 와가지고 국어 첫 번째로 더 추가로 이 학생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국어 오답 한 100개, 200개를 다 분석해서 내가 이걸 만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 국어 공부법. 또 2번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이 틀린 수학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개나 50개 오답을 갖고 오면 이거를 어떻게 오답 정리해서 이것들을 더 상위권,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고 더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3번은 이게 과학 같은 거 틀리는 거 나왔을 때 테마별로 치마 있게 테마별로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뭐라고, 이거는 국어, 이건 뭐라고, 수학, 이거는 과학. 그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방법하고 나머지 시간 관리하는 방법, 그래서 일주일 매주 자기를 개선시키는 방법, 피드백 시켜서 학습 누적기로 써서 요거를 배우고 가야 되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방학 캠프를 한 달 정도 하지 않으면, 생각에는 이거는 다 1대1로만 나도 수업을 하잖아, 애들한테. 1대1로만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1대1로 해서 종합적으로 완전히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세팅해서 가지 않으면, 그러면 한계치가 도달할 것 같아. 내가 예상하는 한계치는 국어 3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하지 말고 국어 2.5, 수학 1.5 많이 잡은 거야. 탐구 뭐 하나는 2, 하나는 예를 들어서 3, 아니면 1, 뭐 하나는 2.5면 하나는 뭐 1.5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카이스트는 안 되고, 인서울,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서현구, 그 다음에 오늘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법이든 정리하는 분은 심화 정리하는 걸 배워서 이거를 거의 2.5가 아니라 뭐라고요? 0.5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고, 수학은 1등급 안에 들어가서 92점이냐 94점이냐 96점이냐를 노려야 되고, 이걸 정리해서 이거는 다 1등급 안대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현재 상황에서 이거 학원을 다녔을 때 쉽지 않다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고 조금 다르게 요게 조금 그냥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그지? 그래서 정실에서 여기 뭐 모의고사도 빼고 학원 가면 이 학원의 질,
학원의 질,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수준, 그 선생님들의 지도, 그거 했을 때 이 균형과 밸런스를 맞아서 얼마나 멘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이 달라지겠지, 정시가. 그래서 뭐 한 달 정도의 방학 캠프, 동아쌤한테 와서 방학 캠프를 권하는 것 뿐이고, 안 하면 뭐 더 좋은 선생님도 있겠지, 어디서. 그치? 근데 이렇게 정시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 이게 기반이 돼서 다시 돌아가서 학원을 다니면 그 동네에서 또 업그레이드 돼서 해나갈 수 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충분한데 방법상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니까, 치열하게 해야 되고, 또 내가 뭐라고 했어? 국어 2회 다니세요. 수학도 3회 다니세요. 물리 지구과학도 방학 동안에, 주말에 학원 다니세요. 이렇게 되니까 학원비 많이 들지. 그러니까 교육비 문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이 학생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서서히 올리겠다라고 맞는데, 이게 지금 수시에서 정시 포기한 요 밸런스 요걸 올리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되느냐의 차이거든. 얼마큼 높이만큼의 프레스를 해서 공부를 할지. 자기는 이만큼만 하는 애도 있고 여기까지 올려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 마음가짐이 다르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만큼이 차이나. 무슨 색깔로 친 거? 아이고. 요만큼의 차이나. 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시를 해도 쉬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정시만 집중해서 내신을 하니까 가르치려면 학원을 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정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했을 때 효율적인 그 비용 투자를 통해서 어떤 전체 계획을 짤지, 지금부터 수능까지 정시를 기왕 하기로 했으면 계획을 짠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지. 전체적인. 이해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